술의 기원과 발전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이 과정에서 술은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술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와 전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혼합된 복합적인 이야기로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서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와 이집트의 죽음의 신 오시리스가 등장합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와 술을 상징하며 그의 축제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도 오시리스는 농업과 술의 신으로 술을 만드는 과정이 신성한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서도 술의 기원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하느님은 노아에게 포도를 가르쳐 주었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술이 인간 사회에서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신과의 연결을 나타내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시사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술의 기원은 원숭이에 의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발효된 과일을 발견하고 이를 소비하면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술의 맛을 알게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술의 기원을 자연 발효와 함께한 동물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술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거의 모든 문화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술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소통과 친교의 매개체로 여겨집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술 문화에서는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각국의 전통주와 함께 제공되는 음식들이 그 문화의 독특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술 문화에서는 안주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소주와 막걸리는 보통 다양한 음식과 함께 소비되며 술자리에서의 대화와 유대감이 중심이 됩니다. 서로의 잔을 채워주는 문화는 친밀감을 높이고 술이 단순한 음료 이상의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이는 집단주의적인 한국 사회의 특성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술을 단독으로 즐기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맥주와 포도주가 대표적인 예로 이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미 맥주가 대중적인 음료로 소비되었고 포도주는 지중해 지역에서 귀족들의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술을 안전한 음료로 여겼고 맥주와 포도주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었습니다. 중세 전염병 시대에는 특히 알코올이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믿음이 퍼지면서 증류주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코올의 효과를 믿고 혼자서 음주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에 증류주인 위스키와 보드카는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한 음료로 인식되었고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보다는 개인의 기호를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합니다. 술의 사회적 기능은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양에서는 술이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술을 나누며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잔치나 축제의 중심이 되며 이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양의 술 문화는 맥주와 포도주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펍 문화는 사람들이 간단한 스낵과 함께 술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음식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술자리와는 달리 서양에서는 술이 주로 소비되는 음료로 여겨져 안주가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술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며 이는 술의 문화적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술의 기원과 그 발전은 단순히 음료의 역사를 넘어서 인류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술은 인간의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술을 바라보면 술이 단순한 음료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술은 또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하며 각 문화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술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술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술 문화와 그 의미.
동양에서 술은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목적 외에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명절이나 잔치에서는 술이 빠질 수 없는 요소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과거의 기억을 나누며 우정을 다지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술자리는 종종 따뜻한 대화와 함께 이루어지며 술이 단순한 음료가 아닌 인간관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권주 문화가 중요한데 이는 서로의 잔을 채워주고 함께 마시는 과정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전통입니다. 이런 문화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집단주의적인 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서로의 기분을 헤아리며 술잔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 소통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표현합니다. 중국에서는 술이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빈 문화는 손님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술을 나누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술은 손님을 환대하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여겨지며 중국 전통의 한 부분이 됩니다. 또한 술을 통한 의식은 조상에 대한 기원과 존경을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사케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본의 전통주인 사케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신성과 인간의 교감을 나타내는 매개체로 여겨집니다. 일본의 여러 의식에서는 사케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과 조상, 그리고 신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사케를 마시는 행위는 그 자체로 경건한 의식으로 여겨지며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서양의 술 문화와 그 기능. 서양에서 술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즐거움을 주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맥주와 포도주는 서민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맥주는 대중적인 음료로 사람들은 친구들과 함께 펍이나 바에서 간단한 스낵과 함께 즐깁니다. 서양의 펍 문화는 대화와 사교의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펍에서는 사람들이 서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사람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머와 즐거움은 사람들 간의 거리감을 줄여주고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음식과 함께 술을 즐기는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들은 식사의 일환으로 술을 소비하며 이를 통해 음식과 술이 어우러지는 경험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아페리티프는 저녁 식사 전에 가벼운 음료와 스낵을 즐기는 문화로 사람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식사 전에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맥주와 포도주는 서민층의 음료로 자리 잡았지만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는 와인 리스트가 있어 식사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인 문화는 고급스러운 식사 경험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며 음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술. 현대 사회에서 술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의미와 기능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절주나 무알콜 음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술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문제는 많은 사회에서 심각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술의 문화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술의 글로벌화와 현대 문화. 21세기 들어 술의 문화는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서의 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술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사케와 독일의 맥주, 그리고 한국의 소주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술의 종류와 음주 방식이 서로의 문화에 통합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수제 맥주와 와인, 그리고 특색 있는 칵테일이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술을 선택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술의 도수나 브랜드만을 고려하지 않고 그 술이 가진 역사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제조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로컬과 유기농 같은 키워드가 주목받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음주 문화의 변화. 과거와 비교하여 현대의 음주 문화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음주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음주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음료와 안주를 소개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음주 문화를 창출하는 동시에 다양한 레시피와 음료 조합을 실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는 아늑한 바에서의 술자리나 친구들과의 파티 사진이 많이 공유됩니다. 이러한 비주얼 중심의 콘텐츠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음주 스타일을 제안하고 술이 단순한 음료 이상의 사회적 활동으로 자리 잡도록 만듭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술을 즐기는 방식에 과학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술의 상징성과 철학적 의미. 술은 단순히 마시는 것 이상으로 여러 문화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술은 기쁨과 슬픔, 축하와 애도의 순간에 모두 함께하며 인간의 삶의 다양한 면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문화에서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는 반드시 술이 등장합니다. 이는 결혼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술은 철학적, 심리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됩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술은 사람의 정신을 자유롭게 한다고 언급하며 술이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들은 술이 창의력과 영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믿었으며 이는 술이 예술적 표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술과 건강 절주와 책임 있는 음주. 현대 사회에서 술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즐거움에서 벗어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소비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며 이는 개인의 음주 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음이나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절주를 권장하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음주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음주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음주 일지를 기록하거나 알코올 도수를 확인하며 음주를 조절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또한 음주 전에는 항상 충분한 음식과 함께 음주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술의 문화적 중요성과 미래. 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문화적 요소로서 단순한 음료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그리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맥락에서 술은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술은 역사와 문화가 얽힌 복합적인 상징으로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을 나누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앞으로도 술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교류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술 문화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 있는 음주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술의 문화는 변화를 겪으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 속에서 술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